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시니어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고 즐거운 노래, 유익한 내용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전신자 황현태 김영자 인사드립니다. 가을인가 했더니 가을이 오는지 스스로 추운 느낌도 들고 감기 무섭더군요. 무섭죠. 네, 굉장히 무서워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첫 번째 노래 들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는 박기영의 바람이 분다. 얘들 참 잘해 노래를 유정간에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너의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잔빗방울이 떨어진다 물이
감동 있는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녀는 급사였습니다. 황해도에서 보통학교만 졸업하고 서울에 왔지요.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란 소녀는 대중목욕탕 심부름꾼부터 시작하여 모자가게 점원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의학강습소에 급사 자리를 얻게 되어서 등사기를 밀어서 강습소 학생들이 볼 강의 교재를 만들어내면서 시작이 되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교재를 들여다보게 되고 용어가 어려워 옥편을 뒤져가면서 독학을 하다 보니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의대에 다니지 않아도 시험만으로도 의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거든요. 완전히 독학이네. 주경이 아덕으로 의사고시에 매달린 지 꼬박 2년. 그는 20세에 의사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선 국내 최연소 의사라고 축하해 주기도 했죠. 시험에 합격한 해인 1937년 서울 성모병원의 의사가 됐습니다. 병원 생활은 평탄했지만 수십 년 뒤에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이 생겼지요. 뼈가 앙상하고 배만 불룩 솟아오른 갓난아기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아이 엄마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아이를 얻고 꼬박 하루 걸려왔다고 하면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요. 차트를 보니 병명이 소아불량이었는데 아이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유, 어떤 의사도 아이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복부 팽만하고 병원으로 찾은 적지 않은 신생아들이 설사만 하다가 무력하게 죽어갔습니다. 의사가 된 청년은 자책과 의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언젠가는 고쳐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면서부터 그래 이제는 유학을 가보자. 당시 43세였던 그는 의사 초년병 시절에 접했던 소아불량에 걸린 신생아들을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 의학 선진국으로 떠나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때 그는 이때가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시기라고 회상했는데 주변에서는 반대도 심했고 그에게는 아내와 6남매가 있었고 의사로서의 안정된 삶도 보장돼 있었는데 하지만 아픈 아이들을 살려내야겠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주현미의 짝사랑 듣고 이어갑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사랑인가 봐. 해질 무렵이면 창가에 앉아 나는요 어느샌가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속삭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사랑했나봐. 그대 지나치는 시간이 되면 나는요 어느샌가 거울 앞에 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했나봐 그대 지나치는 시간이 되면 나는요 어느샌가 거울 앞에 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대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별이 될래요 영국 런던대에 공부하러 갔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곧장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UC 메디컬 센터로 건너가 미국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나 샅샅이 뒤져봤지요. 1964년 그런 도서관에서 소아과 교재를 읽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유당불내증이 소개된 대목이었습니다. 20여 년간 지내온 의문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유당불내증은 우유나 모유의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었던 것이죠. 이 증상을 가진 신생아는 우유나 우유를 소화하지 못해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것이죠. 우유 대용식을 만드는 게 급선무란 생각이 들었고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줬던 콩국을 떠올렸고 그 길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서울 명동에서 정소아과를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우유 대용식 개발에 매달리게 되고 아내가 콩을 맷돌로 갈아 콩국을 만들면 그는 콩죽의 영양이 부족한지 분석하게 되고요. 병원 지하에 실험용 흰 쥐를 잔뜩 갖다 놓고 콩죽을 먹인 쥐에게 유당불내증이 나타나는지 등을 실험하게 되었고 주변에선 정소과 원장이 미국에 다녀오더니 이상해졌다고 수군대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3년 남짓 연구한 끝에 두유를 개발해냈고 이것을 설사병에 걸린 신생아들에게 주게 되었고 병상의 아이들은 눈을 뜨면서 기력을 차렸습니다. 콩에는 필수 영양소, 단백질 40%, 탄수화물 35%, 지방 20%가 들어있지만 유당은 들어있지 않아서 인생에서 최고로 기뻤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설사병을 앓는 아이의 부모들 사이에서는 정소아과가 용하다는 입소문이 나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환자가 몰리자 두유 수요가 부족하여 자연히 아픈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두유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정재원은 1973년 정식품이란 회사를 세워 두유 대량 생산에 나서게 되고요. 콩국이 식물성 우유라는 점의 착안에 식물과 우유의 영문명을 함께 배지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 56세였던 그는 다시 한번 도전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개인 병원만 운영하다 기업을 이끄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지요. 하지만 신생아들을 살리려면 창업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가 사명감을 갖고 만든 배지밀은 지금도 두유업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창업 후부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올해까지 만들어진 두유는 총 130억 개이고 이를 나란히 세워본다면 서울, 부산을 1630차례 오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인류 건강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고저를 정식품의 창업 이념으로 정한 그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기업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진정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재원 정식품명예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생존해 있는 한국 재계의 창업주 중 최고령이고 우리 나이로 99세인 그는 올 1월 백수연을 치렀고 백수연을 한자로 쓸 때에는 100백에서 한일을 뺀 흰 백자를 쓰며 100세보다 한 살이 적은 99세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였는데
백수. 정재원 정식품 명예회장은 아내인 고 김금엽 여사와 사이가 각별했다고 합니다. 그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던 시절 아내를 만났는데요. 고아였던 아내는 수녀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뒤 가톨릭 계열인 성모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내노라 하는 집안에서 중매가 여러 건 들어왔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벚꽃처럼 예뻤던 아내 때문이었고 공부하는 여성이 드물 때였지만 그는 아내에게 유학을 권하게 되고 아내가 일본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해인 1942년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정 명예회장은 선 봐서 결혼했더라면 처갓집 눈치가 보여 40대의 유학이나 50대의 창업도 선뜻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와 함께 두유를 개발한 아내는 정식품의 각자 대표를 맡아 사업에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내는 2004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 명예회장은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턱시도를 차려입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턱시도는 황해도 고향에서 올린 결혼식 때 입었던 예복이었죠. 부부는 반세기 넘게 결혼의 징표인 턱시도와 면사포를 간직했다고 합니다. 턱시도를 입은 정 명예회장은 아내의 관 속에 흰색 면사포를 넣어주면서 백발의 노신사는 아내에게 예를 다해 그렇게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의 사랑이 애틋하네요. 그러게요. 참. 가슴이 찡해집니다. 가슴이 찡해져요 정말. 가을의 꽃 코스모스를 5가지 덕으로 예찬한 글이 있다고 합니다. 박타에서 자라는 검소함, 나실나실한 갸냘픈 입의 소박함, 요염하지 않은 청초함, 비바람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강인함 등이 칼칼한 가을 공기 속에 피어나는 코스모스의 5가지 덕이라고 하는군요. 코스모스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는데 이렇게 해도 5가지 덕이 있다는 거는 참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여러분 BTS라고 들어보셨죠? 방탄소년단의 젊은 친구들이 국내외로 얼마나 유명한지 나이 드신 시니어 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요. 그러게요. 방탄소년단은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심지어 정말. 유엔 총회에서도 심지어 유엔 총회에도 가서 연설도 할 정도이니 이 젊은 친구들의 인기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이들은 미국 여러 도시를 순회 공연하고 지금은 유럽의 첫 무대인 영국에서 공연 중이지만 계속해서 파리를 경유해 유럽 수개국을 돌다가 일본에서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귀국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한류의 전도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BTS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시끄러울 수도 귀에 익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대체 어떤 노래들로 세계를 휘어잡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BTS의 아이돌 어피스칼 뮤직 비디오 맞나요? 아니 얘네들은 조용필이도 놀랬다고. 조용필이가 저기 나와서 얘네들은 신인애를 근데 애를 멤버수도 많더라고. Can't call me artist, can't call me idol. 아니 못던 다른 뭐라 해도 I don't care. I'm proud of it. 난 잘없네. 너무 알았네. 나는 항상 나였길. 손가락질 해.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네. 나는 역할은 내. 그 이유가 뭐든 간에. I know what I am. I know what I want. 근데 지금 들어오니까 음향도 이거 Never gonna trade.
do what I do. 네가 너나 잘하셔.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 You can't stop me loving So far wherever I go, 가끔 멀리 돌아가도 it's okay. I'm in love with myself. It's okay. 이 순간 행복해.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 궁짝궁짝 하여튼 듣기는 신은 납니다. 방탄소년들은 한국어로 된 노래를 세계에 퍼뜨리면서 영어가 아니어도 빌보드 어디야? 차트 1위를 장식했으며 폴 맥카트니, 빌리 조엘 등등 미국에서도 톱으로 추앙받는 가수들이나 갈 수 있다는 뉴욕 시티필드 4만 5천 녀석 공연을 성사시키고 이 대단하다. 역시도 10분 만에 표가 매진이 됐으며 여기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우리 한글을 세계에 널리 알린 공을 치하해 정부에서 훈장까지 수여하게 되었다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한국의 젊은이들인가요? 저도 박수치고 싶습니다. 자랑스럽죠. 정말로 자랑스럽고 이들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지속돼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일조해 주기를 기원해 봅니다. 하세요. 방탄소년단이 메시지는 특히 미국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라고 합니다. 패션 블로거로 활동 중인 베리 리는 일본계 아프리칸 흑인인데 흑인 사회 내에서도 혼혈이라서 놀림을 당하기 일쑤였고 게다가 그는 8살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는 게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베리에게 말을 건넨 것은 방탄소년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는 BTS 멤버 슈가는 다양한 가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네가 남자든 여자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언제나 말해준다며 이는 내 자존감을 높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만난 허드슨 대학에서 생물의학을 공부하는 수탄 역시 게이인데 그 역시 BTS 멤버인 슈가를 거론하며 성 정체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가수는 없었고 그래서 방탄소년의 팬이 됐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화제를 옮겨봅니다. 조영남이 부른 내 고향 충청도 원한곡을 들어보실까요? 노래 올리비 뉴턴 존의 뱅크 오브 오하이오 듣겠습니다. I ask my love to take a walk, to take a 인간성도 walk. 괜찮네 얘네들이 아주. 응? Just a little walk down the side where the waters flow down by the banks of the Ohio and only say that you'll be mine in the waters arms entwined.
네, 외로움이 고독이 되기 전에 올해 초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 장관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질병으로 보고 전 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현대 사회의 전염병으로 떠오른 외로움은 이제 더는 한쪽으로 한쪽으로? 치부할 수 없는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라고 했지요.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때때로 느끼는 감정이며 우리 삶의 당연한 일부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양한 생각과 활동으로 외로움을 이겨내며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외로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이라서 한국 리치서에서 지난 4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안식 보고서 일과를 보면은 응답자 당시 7%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인식 보고서 결과를 보면은요. 응답자 7%가 거의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고 대답했으며 19%는 자주 느낀다고 대답했어요. 4명 중 1명은 상시적인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심리학자 3,2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한민국 고독지수 설문조사에서는 100점 가운데 78점이라는 높은 고독지수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개인주의 심리와 심화와 사회 계층 간 심화, 경제 불황 등 현대 사회가 낳은 문제들이 꼽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외로움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첨단 기술의 부산물인 개인주의는 유대감과 소속감에서의 안정을 찾는 인간에게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선사한 것이죠. 많은 나라가 이 지점에서 외로운 취급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데레사 메이 총리는 외로움이 흡연이나 음주보다 위험하다고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외로운 장관을 선임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외로움에 대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외로움 치유가 국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영국보다 앞서 국민 행복을 관리하는 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상적 방향이 보인답니다. 국민행복지수 세계 1위인 부탄과 그 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그리고 독일,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이 국가에서 외로움을 관리하는데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러한 제도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결국은 개인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행복이고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러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나라 정부 관료들은 알고 있으며 국민을 위해 깨어있는 자세가 부러울 뿐입니다. 김수철의 젊은 그대 들어보시죠. 계속 그 신호 보낸 거야? 이건 마지막 멘트니까 여기 노래를 해줘야 되잖아. 나는 마지막 멘트라고 마지막 노래를 해주나 그랬지.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이 사람은 통 안 나오대. 마시자 깨끗한 사람이 팡팡 뛰더니 곰을 잡으러 할 때는 그냥 다리를 팍 뛰던데.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언덕 넘어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젊은 그대 잠깨 여오라 젊은
살고 있는 아름다운 강산의 꿈들이 우리를 부른다. 젊은 그대 잠 깨어라. 젊은 그대 잠 깨어라. 사랑스러운 젊은 그대. 태양 같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네.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서 결혼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한창 결혼식 시즌이라 어느 결혼식에 갔다가 잠깐의 결혼식 참여만 하고 곧바로 하객 답례장인 식당으로 몰려가는 축하객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옛날 전통 혼례 풍속과 신랑 다루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970년 초반까지만 해도 시골 마을은 결혼을 하면 신랑 다름이라 하여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고 조선 후기 때부터 내려온 풍속이었죠. 당시 혼례는 남자는 사모간대 쓰고 여자는 족두리로 치장하고 결혼은 신부 댁에서 신랑이 와서 결혼을 하는 전통 혼례뿐이었습니다. 전통 혼례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혼례로 사모간대는 벼슬한 사람, 족두리는 왕비만 쓸 수 있는 특권이지만 특별히 결혼 날만 국가에서 허용한 배려라고 했습니다. 혼례를 마치면 신부는 바로 신랑 댁에 가서 신랑집에서 첫날 밤을 마치고 3일 후 반드시 신부집 첫나들이 방문을 합니다. 지금은 신랑 신부가 결혼을 마치면 신혼여행을 다녀오지만 그때는 신혼 여행이란 특수한 사람이 아니면 신혼여행이란 단어도 몰랐던 춘궁기 보릿고개 시절 모두가 가난한 시절이었지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져 전통 혼례식이 사라지고 대개는 결혼식장에서 결혼하지만 아마 현대 젊은 신랑 신부들은 시골 동네 주민과 어른들이 한자리에 신랑 달기란 말은 더욱 생소한 말일 것입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스킨더 데이비스 노래 The End of the World. The end of the world.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Cause you don't love me anymore. Why do the birds go on singing? Why do the stars glow abov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It ended when I lost your love.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wonder why everything's the same as it was. I can't understand, no, I can't understand how life goes on the way it does. Why does my heart go on beating? Why do these eyes of mine cry?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It ended when you said goodbye. Why does my heart go on beating? Why do these eyes
전통으로 내려오는 신랑 달기는 조상들의 지혜와 풍자가 담긴 아름다운 풍속임에 틀림없습니다. 신랑 다름은 옛날에는 10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조상들은 신랑 다름을 통하여 신랑에게 효와 인내심과 삶의 지혜를 심어주기 위함이요, 또 신부댁의 끈끈한 가족애와 신부댁 마을 사람들을 상면하고 친분 유대를 맺기 위한 전통적 풍속임에 틀림없었죠. 신랑 다름은 결혼 후 신랑이 3일 후에 신부댁을 첫 방문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신부댁 마을 청장년들이 초저녁 무렵부터 삼경 전까지 신부댁에서 신랑을 마을 사랑방까지, 옛날에는 시골 동네엔 부잣집 사랑채가 동네 사람들이 모여 담소하는 장소이며 그곳에서 동네 마을 회의도 했던 지금의 마을 회관 정도라고 하면 되겠죠. 동행하면서 동행 도중 짓궂게 행하여지고 사랑방에 도착하면 신랑 포대기를 따로 띠로, 지금은 저기 잘 없진 않지만 옛 시골은 아기 업을 때 포대기에 매는 2m 정도 되는 긴 띠죠. 이 띠를 신랑 발을 엮고 건장한 청년이 신랑 발을 어깨에 메고 방망이로 발을 내려치는 다름질이란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신랑 다름을 할 때는 마을 청장년 중에 인품과 덕을 갖춘 모범된 사람이 상자로 선정되어 마을을 대표하고 상석에 앉아서 위엄을 갖추고 상자과 질문과 신랑의 답변 속에 풍자가 담긴 질문을 하여 대개 질문은 신부댁을 공경하고 처 부모님에게 효를 잘하란 질문 요지로 신랑의 답변이 소홀하고 답변을 잘 못한다는 구실로 신랑 발을 방망이로 다름질을 하지요. 따라서 마을을 대표하는 상자와 신랑과의 묘한 자존심 대결이 은연중 있기 마련인데, 똑똑한 신랑이 오면 마을을 대표하는 상자와 신랑과의 임기응변, 풍자적 질문과 답변의 맞대결, 자존심 대립장이 되기도 합니다. 신랑 다름할 때는 마을 주민들이 다 모이는 마을의 축제이기도 했으며, 신랑 다름이 끝나면 신부댁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신랑과 마을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지내지만 철칙은 신랑 신부를 배려하여 절대 삼경을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랑을 다름하게 되면 신랑의 면모를 볼 수 있고 신랑의 인품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서 신랑이 부족한 면이 보이면 신부댁 마을 분들이 충고와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옛 조상님들의 슬기가 담긴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어느 날 공교롭게도 우리 마을에 새로 이사 온 따님이 결혼을 하여 3일 후 신랑 다름질 상자로 제가 선정되었는데, 신랑 달기 상자는 보통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인품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나, 나는 그 당시 미혼자로 자격이 없지만 동네 어른들의 휴합을 하여 특별히 모범 청년으로 인정했는지 나를 상자로 선정했고, 상자가 된 나는 신랑 다름을 하게 되었죠. 그랬군요. 우리 마을 신랑 다름질, 달음질 풍속은 이러했어요. 초저녁이 되면 신댁에 사전에 통보하고, 시간이 되면 마을 청년들이 신부댁에서 마을 사랑방까지 신랑을 동행하게 되는데, 동행하는 도중에 마을 청년들이 짓궂은 행동과 장난을 많이 하게 됐지요.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마을 전통으로 아마도 인내심과 덕성을 일깨워주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날 나는 마을을 대표하여 상자로 근엄하게 상자석에 앉아 있는데, 신랑이 사랑방에 들어올 쯤에 청년들의 짓궂은 장난에 신랑이 화가 났는지 심한 상스러운 욕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신랑에게 신랑은 다름질할 만한 위인이 아니며 자격이 못 된다며 호되게 꾸짖고 청년들에게 어서 신랑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어요.
온 마을 남녀노소 어른들까지 다 모인 장소에서 신랑이 쌍욕을 했으니 마을 사람들이 수gin거리며 분위기는 일순간 정적으로 삭막했습니다. 이때 조용히 잠잠한 순간 처음 보는 신분댁 손님으로 오신 부인이 위기를 모면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 잠시만요. 상자님. 쌍욕은 제가 시켰습니다. 쌍욕을 하면 신랑이 액땜을 한다기에 제가 시켰습니다. 죄가 있다면 제게 있습니다. 제가요. 신랑이 싫으면 저를 다름질하세요. 일순간 마을 분들의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그분은 처음 보는 부인이었는데 신부의 올케 언니가 되는 분으로 나중에 안 일이지만 신부댁이 우리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올케가 서울에서 거주하는 처음 보는 부인은 현명하고 지혜로웠어요. 그러나 마을을 대표하는 상자로서 마을의 위엄과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랑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사모님, 그러나 신랑의 이런 행동은 어른들이 계신 성스러운 곳에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때 부인은 또 한 번 지혜로운 유머로 위기모면을 발휘합니다. 상자님, 제가 시켰는데 그럼 난 시집에서 쫓겨나나요? 전 과부는 싫거든요. 제가 시집 한 번 더 가야 하나요? 아이고, 아주 위트가 있네요. 부인의 재치와 유머 있는 말에 마을 사람도 또 한 번 웃음바다가 되었고 좋습니다, 사모님. 액땜을 했으니 신랑이 정중히 사과는 해야겠죠. 이때 신랑은 정중히 사과를 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격려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더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랑을 매달고 다름질할 수가 없었기에 동네 사람들과 덕담을 나누고 자중은 신부 측 올케의 입담으로 화기애애 분위기 속에서 훈훈한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신부 올케와 그런 인연이 되어 부인의 제부가 되었지요. 부인의 중매로 부인의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부인이 처형이 되었으니 인연이란 하늘이 맺어준다고 했던가요. 나는 그 신랑의 사돈이 되었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신랑 신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두었고 큰딸과 둘째 딸은 시집을 가고 아들은 장성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신랑 사돈과 가끔씩 소주를 나누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가끔씩 폭소를 터뜨립니다. 결혼 풍속도 전통 혼례 신부가 연지꼰지 찍고 정치 있는 시골 마당에서 성스러운 혼례를 올렸는데 현대 문화에 밀려 이젠 결혼식장에서 치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들의 모습들이 아이러니하네요. 운치가 있고 풍자적인 신랑 다름질은 선조들이 효와 삶의 지혜를 일깨워준 옛 풍속, 지금은 사라진 신랑 다름질, 그 소중한 전통이 아쉽기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심과 인간의 삼강오륜을 모르는 것은 부모의 책임 아닐까요? 부모라면 자식 훈육 교육을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옛말에 엄부 밑에 효자 난다고 했고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난다고 했음을 떠올려 보면서 그래도 아름다웠던 옛날 전통 혼례를 되짚어보며 발췌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어느덧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황현태, 전신자 김영자였습니다. 본인은 라디오 화이팅 시니어 애청자 여러분, 환절기 독감 주의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 최성수의 풀잎사랑.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풀잎에 맺힌 이슬 비추되며 부시시장게